한국이라는 용어는요, 특별한 용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어인지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한이란 것은 제가 분석했어요. 언어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한이란 것은 우리 모든 곳에, 이를테면 우리 혈연을 나타낼 때 종족, 언어,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에 구현이 된 거죠. 의미를 볼까요? 알타이어죠. 한이란 말. 당연합니다. 글자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지만 이것은 가장 최고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신을 나타내거나 사람이거나 족기라거나 아니면 나라 명칭, 땅의 명칭, 산 명칭에 골고루 사용된 것이 바로 한이라는 것이죠. 한국, 한강, 한글 이거 다 한 아닙니까? 그리고 환인, 환웅에도 한이 들어가죠. 밝다는 의미거든요. 보세요. 크다, 많다, 길다, 영원하다, 하나다, 넓다, 바르다, 진리다, 시작한다, 하늘이다. 이게 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이란 단어가. 원래 우리가 한을 사용했고 그리고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한국이란 용어를 복구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으로 개성이 된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란 용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용됐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해서 사회주의 계열들은 조선이란 용어를 채택했고요. 식민지에서 해방 독립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저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해서 조선을 택한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저쪽은 조선 된 것이죠. 한이란 말은 정말 대단한 용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어요. 고구려의 수도는 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맹이 환자 쓰니까 코아 도시라는 의미가 되고요. 결국 큰 도시, 수도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발해의 수도도 한자로는 상경성 그러지만 발해에서는 홀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홀은 고구려의 홀번에서 말하는 홀이고요. 한은 바로 크다는 우리 한골 때 한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홀한성이라는 것은 큰 도읍이니까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조금밖에 안 남아있지만 꾸준히 집요하게 우리 것을 추구해왔는데 그 후손들이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심지어는 무시하거나 멸시했던 겁니다. 백제의 수도도 한성이죠. 한성은 큰 도읍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수도란 말이죠. 그리고 조선 때 와서는 한양, 한강 북쪽에 있으니까 한양인데요. 이때 한강은 큰 강, 긴 강이 되는 거죠. 아니면 수도권의 강 되는 겁니다. 제가 쭉 거론했죠. 그리고 신라의 거서간, 마립강 같은 왕의 명칭에도 가야 유천관처럼 족장의 이름에도 그리고 신라의 서발한 등등 그리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간자가 들어간 관직명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만 있습니까? 몽골도 그랬었고 투르크 계통도 마찬가지죠. 한자로는 간, 한 등등 쓰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발음은 간 또는 칸입니다. 칸. 그중에서 가장 큰 칸이 대칸이 되는 거죠. 징기스칸. 어떻습니까? 좀 재밌습니까? 재밌죠.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호, 국명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이거 제가 오래전에 쓴 논문의 내용을 갖고 발표하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은요, 주로 투르크어 계통들, 그리고 몽골어 계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배자의 명칭이라든가 왕으로 사용되고요. 또는 추장이 다스리는 땅, 심지어는 제가 우크라이나 때 말씀드렸지만 공국이라든가 왕국도 칸이라는 용어로 대체시키고 있어요. 뭐 곳곳에 이렇게 칸이라는 지명들이 들어갔죠. 나중에 잠깐 언급합니다만은 정말 지구상에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칸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은 칸국은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명을 한고려로 설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고려를 살펴보는데요. 고려는 당연히 고구려입니다. 저는 고구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고구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고구려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고구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에 보면은 구려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 고리란 말, 생리란 말, 탕리란 글자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차음이죠.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말, 즉 구려에 해당하는 또는 고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런데 한자로 사용되다 보니까 구려 또는 고리로 되어 있고요. 다만 생리, 탕리란 글자는 고리란 글자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유사하니까 달리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리 계통으로 보면 돼요. 이 고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브리아트의 한 일파인 코리 브리아트와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인데요. 일본 열도에 가면은 외국부터 일본국에서 사용된 용어를 보면은 백제는 쿠다라, 신라는 시라기, 가야는 가라 아니죠. 그리고 고구려는 고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마라는 지명이 매우 많습니다. 이때 고마란 것은 고구려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이란 말도 뜻합니다. 신, 고마. 신이란 말 있죠. 갓에 해당하는 거죠. 굳이 따지면 갓에 해당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용을 사용하고요. 심지어는 곰도 고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마는 고구려는 정말 독특한 것이죠. 이것은 감계의 언어라고 그러는데요. 감, 검, 금, 곰 이렇게 부릅니다. 백두산의 최초의 명칭은 불함산이거든요. 밝음의 언어인데요. 그런데 역사상에서는 고구려가 백두산을 개마대산 또는 개마산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로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이죠.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의 어머니는 유화 부인이죠. 유화 부인이 있던 곳은 웅신면이라고 그래요. 고운 마음이란 뜻이죠. 그리고 해모수가 내렸던 산 이름은 웅신산이라고 부릅니다. 곰, 신령스러운 산. 결국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이고요. 결국 곰견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곰이란 것은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말한 곰은 배어가 아니라 바로 알타에서 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제도 수도는 곰이란 용어를 썼잖아요. 단성 백제 때는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웅진으로 가면은 고마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웅진성 부르고 있는데 고뭉자 그러는데 중국의 사설을 보면은 고마성으로 되어 있어요. 감견어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서울 근처에 있는 김포도 원래는 검포였습니다. 전국에 이런 점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감견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고구려 그랬을 때는 바로 신령스러움을 나타내는 단어로구나.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한과 고구려가 합쳐지게 되면 한고구려가 되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려란 한자 말은 광개토대왕 또는 장수왕 때부터 사용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한자 말이죠. 이렇게 신령스러운 의미를 담은 고려 또는 고구려는 그 이후에도 계속 개성이 됐습니다. 고려는 붕괴한 직후에 복국운동을 펼쳤는데요. 국명을 소고구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발해란 나라를 세웠거든요. 발해는 초기에는 진이란 국명으로 알려졌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발해라고 국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 따르면 발해는 초기에 고려란 국명을 사용했습니다. 발해가 초기에 일본의 사신단을 파견했는데요. 국서에 보면은 고려국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똑같이 발해 파견한 사신단들을 견고려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사신단들의 정사, 부사는 성이 고려씨였습니다. 고려 유민들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증거들은 당시에 만들어진 목관이라든가 그리고 그릇 조각이죠. 도편에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통일신라 말에 가면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는데 당시 고구려의 부흥을 외쳤던 궁예는 후고구려라는 국명으로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왕건도 똑같이 고려를 국명으로 채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 그러면은 왕건의 고려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광개토 태양 또는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는 고려를 국명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사료를 근거로 하면 제가 주장하는 고구리즘 또는 한고려국은 큰 고구려, 하나의 고구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크고 신령스러운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 역사를 보면 한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르크계 나라들, 몽골계 나라들은 칸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제로 3번의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6세기 중반에 있었던 아바르칸국, 몽골계 주민들이죠. 7세기경에는 하자르칸국, 투르크계 사람들이죠. 이게 다 칸국들이에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의 선지인 파투가 세운 킵차크 칸국이 있었고요. 킵차크 칸국이 분열될 즈음부터 시작한 조그만 칸국들, 시베리아의 어원이 되는 시베리 칸국 또는 볼가 강하루에 있었던 아스트라 칸국, 그리고 지금도 바로 전 배틀필드가 됐었던 크림 칸국 등 굉장히 많은 칸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이란 말, 즉 한으로 발음될 수 있는 한이란 용어가 얼마나 알타이에서 중요했고 우리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광개토 태양과 한고려의 꿈이란 책을 냈는데요. 이때 한고려는 통일한국의 명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고구리즘, 즉 고구려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명칭은 큰 고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 개성성과 고려 개성성을 합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면은 북한에서 주장했던 것, 이것이 바로 연방제거든요. 고려 연방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적 의도는 논외로 치고 일단 용어 자체는 고려를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고려하면서 한고려라는 합성명사로서 통일한국의 명칭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걸 보여드리죠. 대한독립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로 대종교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독립군 단체들도 다물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다물단은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죠. 고주몽이 처음 옆 나라의 비류국을 정복하고 나서 다물도를 설치했고 삼국사기는 다물을 려어 고구려 말로 위복구터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은 한과 함께 이렇게 고려를 계승, 정통성으로 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깃발은 지난 몽골 대사로 봉직했던 정재남 씨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대한해협 뗏목 탐험을 실시할 때 거제도 현장에 내려와서 만든 것입니다. 이 책은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인데요. 북한이 붕괴됐을 경우에 북한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데요.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서 만든 겁니다. 북한이 유고됐을 경우에 새로 세워진 나라 이름을 한고려로 명명했습니다. 제 용어를 따왔다는 것도 밝히고 있고요. 우리는 통일한국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통일한국에 걸맞는 국가 체제와 국가 사상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는 한고려국이라는 명칭하에 이런 것들을 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통일의 기쁨, 환희를 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존하고 영원히 평화를 지속시켜야 됐다는 것도 담고 싶습니다. 남과 북은 평등한 관계고요. 한 뿌리에서 나왔고요. 앞으로도 한 뿌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마치 북한을 남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설득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명분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 이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쌍방발제를 원칙을 하고 양체제를 포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한 체제가 완벽할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인간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 한편에서는 부분적 한계도 있으니까 우리는 양체제를 포괄하면서 지금 초기 자본주의 체제들이 점차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오늘날까지 개량 변화됐듯이 우리도 똑같이 남북이 만났을 경우에는 서로가 양체제를 포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노력도 우리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끝없이 이상을 지향합니다. 비록 실천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이상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이상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거나 현실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질 않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그 멋있는 주작처럼 현실은 꽉 발려 딛고요. 그리고 이상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늘을 높이 올려다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왜 남의 나라에게만 그런 것을 맡겨둡니까? 우리도 이제는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의미 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제가 정의한 한민족 역할론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해온 한고려국에는 바로 이러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대가 지향하는 염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국호를 설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앞으로 통일한국의 국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왜 그런 국호를 설정했는가를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특별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낸 책들이 한 70여 권 되는데요. 얼핏 떠오르는 것은 전자책으로 나온 것이 한 25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3권씩을 당첨된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능한 댓글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의 날을 더 앞당길 수가 있고요.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세계가, 인류가 원하는 통일 상태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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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